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자,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정말 이 대규모의 군사협력을 하죠. 이 폴란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K2PL 전차, 지금 양산 곧 들어가는데 이 K2PL 전차로 유럽을 석권하겠다. 그리고 곧 이어서 K3 전차까지 간다. 라는 대갈 일성을 했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살기 어려워지니까 뻔뻔한 것 같은데 그들의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에다가 우리 거 좀 사줘 하고 사주포를 보내주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바보가 아니면 그거 안 사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인도가 현재 2,500대 가량을 보유중인 BMP-2 보병 전투장갑차 있죠. 그런데 인도는 지금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인도는 뭐 했다면 수십 년이니까 모르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BMP-2 장갑차를 개량을 하자는데 이런 소식부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3차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1991년부터 94년까지 1차 전쟁을 했고요. 그때는 아르메니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2차 전쟁했고 지금 다시 3차 전쟁이 또 지금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도 좀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반러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친러 국가고요. 그래서 반러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제 하롭 무인기로 아르메니아의 S-300 박살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가 2,5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BMP-2 보병 전투장갑차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장갑차가 완성되기 전까지 증가장갑과 카운터 드론 장비, 신형 사격 통제 장비를 장착해 개량한다는데 벌써부터 가성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이 4척을 운용 중인 구형 왈라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AIP 시스템이 탑재된 중형 잠수함을 찾고 있다는데 국내 조선 업체들도 우수한 가성비를 앞세워 제안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 새 정부가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미 필리핀 대사가 미국 측과 접촉해 필리핀 내 미군 기지를 더 확충하고 미군 병력을 더 많이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잠수함 전력은 물론 잠수함 제반 지원 시설도 모두 철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장비들은 모두 흑해 동부로 이동했다는데 옮겨간 잠수함들도 크림반도 기준 서쪽 해협으로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하며 노보로시스크 앞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이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제 하롭 무인 공격기를 이용해 아르메니아군 S-300 방공 시스템을 여러 개 파괴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인도가 가진 BMP-2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뭐 형편없이 깨지고 있고 또 사실 또 누가 운용하느냐 또 이게 또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또 나름 뭐 우크라이나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방어력 이런 것들로 그냥 뭐 스쳐도 박살나는 이런 장갑차. 그러다 보니까 스쳐도 박살나니까 이 안에 들어있기는 너무 겁나. 그래서 이 보병들이 장갑차 내부에 탑승하지 않고 밖에 그냥 걸터앉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인도가 2,500대 가지고 있는데 차세대 장갑차 개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거 좀 개량하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해가지고 전면, 측면, 전방향으로 증가 장갑을 더 붙여서 방어력을 좀 더 강화시키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량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이렇게 후진, 허접한 이 장갑차를 또 오래된 장갑차를 그렇게 개량하는 게 과연 가성비가 맞냐? 차라리 빨리 뭔가 개발에 나서든지 아니면 뭔가 좀 직도입을 빨리 하든지 면허 생산을 하든지 해서 그냥 새거 장갑차를 빨리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맞지 않냐. BMP-2 이제 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자,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4척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데 기존에
1994년까지 자기네들이 배치를 했던 왈라스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 왈라스급은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네덜란드 자체 그 건조된 잠수함, 국산 잠수함이에요. 2,500톤짜리. 그런데 이걸 대체하는 이제 차세대 잠수함인데, AIP 공기부료 시스템이 장착된 이 잠수함,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네덜란드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은 안중에 없는 것인지, 그래도 한때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으로, 해상 금융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이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제일 크고 무장도 제일 좋고, 그런데도 지금은 이 스페인 나반티아, 그리고 프랑스 디시엔, 그리고 독일, 이런 업체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대우조선 해양에서 빨리 좀 우리 거가 더 좋잖아 라는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필리핀이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죠. 이 봉봉 마르코스 아버지가 그 유명한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대통령이고, 어머니가 이멜다라는 그 엄청난 그 사치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그분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 망명 시절에 미국으로부터 벌금형 받은 게 있습니다. 부패 혐의로. 그렇게 해서 그 추징금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지금 안 내고 그냥 다시 필리핀 들어와서 필리핀 법원에다가 뇌물 주고, 그걸 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미국 법원에서는 벌금 내 수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무죄됐어요. 그 벌금 내니 필리핀에서 그냥 뇌물 줘서 무죄 받으면 되지 하고는 다시 하와이에 있다가 필리핀 들어와서 계획대로 무죄가 됐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벌금을 내기 전에는 미국 가지 못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인데 미국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의외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미군도 좀 더 유치 많이 하고, 미국하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 중이니까 거기에 필리핀이 좀 기여 좀 해주고, 그 대신 봉봉 마르코스 좀 탕감 좀 해줘, 없는 걸로 좀 하자, 이렇게 딜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그 딜 하더라도 필리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중국을 압박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그 돈 수천만 달러 그거 얽매이지 말고 탕감해주고 필리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바랍니다. 지금은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편에서 미국 편으로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을 좀 고립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러시아 흑해함대,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정권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흑해함대의 군함들 다 철수해서 지금 흑해 건너편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러시아 두 번째 큰 항구죠. 그 노보로시스크로 다 대피를 했다라고 제가 신의균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거기 지금 잠수함 운용요원, 제반 수리 정비시설까지 다 갔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흑해함대는 이제는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정도로. 그래서 노보로시스크에 있다가 밖에 싹 나와가지고 이 흑해 서쪽으로는 못 가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칼리브르 미사일 충전받고 다시 나와서 쏘고, 이렇게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셔틀만 하고 있답니다. 그분 하나 봅니다.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3차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신의균 군사TV나 국방TV를 통해서 이쪽의 전황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 국가, 아르메니아는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덩치가 좀 작은 아르메니아가 친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겼어요. 그런데 2차 전쟁에는 덩치가 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3차 전쟁 또 벌어졌습니다. 1차 전쟁은 91년에서 94년, 2차 전쟁은 2020년.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서 지금 3차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 아제르바이잔이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제 하롭 배회형 무인 공격기예요. 자폭 공격기, 하피의 개량형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르메니아의 S-300 여러 개를 박살냈다라고 하는데, 이 하롭 같은 경우는 1000km 정도를 배회하고요, 비행을 하고, 최대 속도가 시속 471km, 느리죠. 순항 속도는 200여 km.
자, 이렇게 느린 속도로 비행을 하다가 이제 돌입해서 뭐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뭐 미리 표적을 지정해주면 또 표적된 대로 날아가고, 아니면 배회하다가 전파가 발생하면 레이더파가 발생하면 가서 이제 돌입해서 자폭하고 하는 이런 건데, 아니 이 RCS 즉 딱 봐도 스텔스 아니지 않습니까? RCS가 0.5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라팔 뭐 이 정도 크기로 보이는 비행물체인데 라팔보다 훨씬 느리게 시속 한 300-400km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S-300이 발견 못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아서 이런 느린 비행체에 S-300이 두들겨 맞아 파괴됐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러시아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단신부터 시작해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장에서는 곡사포와 포탄이 없어 6.25 때 쓰던 대공포를 야포로 가져다 쓰는 러시아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군 주력 자주포인 2S-19 152mm 자주 곡사포를 나토 표준으로 개량한 모델을 개발해 수출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 기업인 로소본 엑스포트가 자국군 152mm 자주 곡사포 모델인 2S-19 무스타 S에 나토 표준 규격의 주포와 약실, 통신 장비를 갖춘 파생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았다고 불가리안 디펜스가 현지 시각 9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 방산 전시회에 첫 선을 보인 이 모델은 152mm 규격의 기존 2S-19 자주포를 아제르바이잔 육군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됐는데요. 러시아 측은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카서스 지역의 주요 러시아 무기 구매 고객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소보보론 엑스포트는 러시아군의 제식 2S-19 무스타 S 버전의 주포 규격은 러시아 표준인 152.4mm지만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나토 표준탄을 사격할 수 있는 155mm 포신과 약실,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나토 규격과 완벽하게 호환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989년 제식 채용된 2S-19 자주포는 T-72 전차의 차체를 활용해 개발된 전투 중량 42톤의 자주포인데요. 랩탄과 BB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36km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 출현한 동급 서방제 자주포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인도군의 긴급 자주포 도입 사업 소요에 맞추기 위해 155mm 버전을 긴급히 설계 제작했다가 우리나라의 K9에 완패한 바 있는데요. 이번 모델은 당시 급조된 시제 차량보다 사격 통제 장치와 주포 안정화 장치가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구매하는 즉시 미국의 제재에 걸릴 수밖에 없는 러시아제 무기, 그것도 우크라이나에서 형편없는 성능과 낮은 신뢰성이 증명된 이 자주포를 어느 나토 호환 국가가 사겠냐 하는 것인데요. 상황 파악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러시아, 아무래도 지도부와 고위 간부들의 인지 능력 검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2S-19, 2S-19 이 자주포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고 있는 하이급 모델이에요. 하이급 최꼭지점에 있는 그런 자주포인데 1980년대 개발됐으니까 좀 구형 기술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40km 날리는데 이건 뭐 36km. 그 4km 차이 그거 별거 아니잖아. 왜 별거 아닙니까? 4km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속도도 우리 K9의 초창기형이 분당 6발을 급속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3발. K9은 자동으로 모든 걸 장전하죠. 그리고 뭐 오퍼레이터가 누르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날아가는데 여기는 장전장치도 다 수동, 뭐 고색 창련한 수동이에요. 이걸 152mm가 아니고 155mm 나토하고 호환되는 약실, 포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의 방산전시회에 출품해서 아제르바이잔 보고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우리하고 정치적 견해는 맞지 않는 거 인정하지만 즉 우리하고 적이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방산전시회하고 그 다음 주에 전쟁 터져버렸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화끈하게 도와주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 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니라도 어느 나토 호환국가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고 또 나토와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걸 사겠습니까? 왜냐? 사는 순간 미국이 제재를 받아버려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팔릴 일이 전혀 없다.
라는 이 자주포. 또 자기네들은 2S35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2S35를 가지고 거기다가 155mm를 해서 내놔야지. 지금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아제르바이잔 그런 거 보지 말고 터키가 우리 한국의 K9 기술을 가지고 가서 만든 그 자주포 터키하고 친하니까 그걸 사든지 아니면은 우리 K9을 직접 사든지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소식도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등장과 동시에 유럽 최강의 3.5세대 플러스 주력 전차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K2PL 전차가 오는 2025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부 재원이 공개됐는데 폴란드 측은 이 전차가 폴란드는 물론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현대 로템과 협력해 제작되고 있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2PL 전차는 오는 2025년부터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며 이 전차의 성능은 유럽 최강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폴란드 현지 협력사인 PGZ 그룹이 현지 시각 9월 13일 밝혔습니다. PGZ 그룹은 아직 정부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2025년부터 K2PL 전차의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며 이 전차는 등장과 동시에 유럽 최강의 전차로 폴란드는 물론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의뢰로 현대 로템이 주도해 개발 중인 K2PL 전차는 기존의 K2 전차보다 더 대형화된 고성능 파생 버전인데요. 현재 일부 공개된 재원에 따르면 현존하는 그 어떠한 대전차 무기로도 파괴가 어렵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최강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가진 전차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K2PL 전차는 전투 중량이 K2 전차 대비 5톤 이상 증가한 60톤급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차체 대형화를 위해 보기륜이 한 개 추가되었고 차체와 포탑에 모듈식 반응장갑을 추가해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었던 K2 전차의 방어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조종석 위치는 차체 좌측에서 중앙으로 이동하고 이를 위한 차체와 포탑 내부 구조 배치도 바뀔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능동 방어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도입되어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계열 전차 1000여 대를 생산해 배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4세대 전차인 K3 전차 공동개발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지 영업사원을 자처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 K2PL 또는 K3 전차 수출 마케팅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K2PL 전차가 예정된 재원과 스펙대로 등장할 경우에 이 전차는 M1A2와 레오파르트2 A7 등 기존 3.5세대 전차를 모두 능가하는 최강의 전차가 될 전망인데요. K2PL을 시작으로 한국산 전차의 세계 전차 시장 석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K2PL인데요. 지금 이 사이드 이 장갑을 보면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포탑 사이드도 두껍습니다. 우리 K2 전차가 좀 측면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K2 전차도 이렇게 측면 방어력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봤지만 양 사방에서 미사일, 로켓 날아옵니다. RPG-7 맞고 이 100억짜리 전차 그리고 우리 정말 생떼 같은 우리 기갑병들 3명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어력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 사방에서 총탄 날아오는데 누가 지금 위에 올라가서 기관총 잡습니까? 장군님들이 잡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거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즉 차체 안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기관총 쏠 수 있는 거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로켓 날아오는 거, 미사일 날아오는 거 다 요격할 수 있는 APS 능동방어 시스템 우리도 빨리 달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폴란드가 우리보다 국력이 셉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습니까? 우리가 더 높죠. 폴란드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더 많죠. 즉 국력이 우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폴란드는 하는데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이 K2 전차는 여기에는 이 보기륜이 6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7개입니다. 더 크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무게도 한 5톤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톤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이 파워팩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K2 전차 옆에 사이드 스커트 그냥 얇은 판때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이드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측면 장갑.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K2 전차를 가지고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 그룹이 유럽 석권하겠다. 그리고 K3 전차 바로 개발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K2가 유럽 완전히 석권해서 레오파르트 2, A4 지금 서유럽에서 한 700여 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우리 K2로 대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